그러면 우리 이제 뭐 체중 감량, 네. 뭐 그거는 뭐 하이록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솔직히 운동하는 선수들은 퍼포먼스에 솔직히 저는 이제 영양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작년에는 그 우리 약사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다른 거에 스트레스를 좀 받기가 싫어가지고. 안 한다는 기준이 정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한 끼 정도는 깨끗이 먹고 한 끼 정도는 자유롭게 먹고 뭐 그런 거예요? 깨끗이 먹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막 미친 듯이 맥주 먹고 치킨 먹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을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거를 그냥 눈대중으로 지켜서 먹는 정도? 네, 그냥 그 정도로 뭐 따로 계량하거나 뭐 무슨 타이밍에 먹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이거 어느 정도 단백질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진짜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그 진짜 바뀌어야죠. 네, 다시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죠. 왜냐면 요게 되게 중요한 게 되게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한테 몸 좋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식단 관리하면 다 안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절대 사람들이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식단 관리 안 하고는 절대 이러한 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량이 그래도 10%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식단 관리라는 게 이 눈대중이라도 아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구별할 줄 아는데 그냥 저는 안 해요 라고 하면 다들 그냥 크로스핏만 하면은 몸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뭐 먹으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절대 바뀌지 않잖아요. 안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은 이제 몸 관리를 해서 몸을 쫙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좀 자유롭게 있고 조금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운동량이 좀 있지만은 정말 내려놓고 살면 몸에 지방이 붙는 게 보여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해도. 그리고 이제 혹시 술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진짜 운동선수에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요?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술을 거의 달고 사는데 근데 이제 관리가 들어가면은 이제 술을 달고 다는 거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술의 종류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안주도 바뀌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종류가 바뀐다면 원래는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데 어떤 걸로 바뀌어요? 원래 저는 소주, 맥주 소주, 맥주, 소맥으로 많이 가는 성향인데 관리가 들어가면 소주, 맥주, 와인 아예 손 안 대요. 그냥 위스키로만 가요. 이거 또 오해하시는 거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근데 그 이유가 그 숙성을 시키는 음료와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냥 뭐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제 판단하에 제가 관리를 들어갈 때 위스키를 마신다라는 거는 증류수도 아니고 위스키를 하면서 그거를 저만의 탄수화물로서 계산을 해요. 저는 탄수화물로? 탄수화물로서 그래서 탄수화물을 약간 그렇다고 해서 막 이만큼 마시는 게 아니라 한두 잔 마시는데 그렇게 한두 잔 마실 때 관리를 하면은 뭔가 단백질이랑 지방도 섭취를 하잖아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저의 탄수화물이 되는 수준. 근데 그 정도도 솔직히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 끊으면 그게 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럼요. 그게 더 솔직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술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기가 더 편하시다. 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술을 많이 마시면 운동하고 나서 마시고 나면 다음날 과음한 날은 확실히 이 몸의 근육통이나 이런 관절이 열리는 이 느낌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영양제나 뭐 보충제나 뭐 그런 거 많이 후원받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후원받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를 지금 주로 먹고 있는지. 왜냐면 이게 뭐 홍보보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거든요. 진짜 뭐 홍보보다는 일단은 항상 기본적으로 집을 나가기 전에 챙기는 거는 그 탄수화물 50g짜리랑 그리고 단백질 음료 얼티밋에서 나오는 그렇게 두 가지를 챙겨서 뭐 운동 전에 그리고 후에 이렇게 먹고 있고,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은석이 형한테 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인지 오메가3랑 비타민C는 꼭 챙겨서 다니고 꼭 먹으려고 해요. 그 두 가지는 최소한. 그리고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이거는 항상 운동 전에 저는 먹고 있어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많이 먹진 않네요. 원래는 되게 많이 챙겨주셔서 많이 먹고 했는데 딱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저도 되게 많이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뭐 BCAA나 크레아틴 이런 거는 전혀 섭취를 안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얼티밋 그거는 저도 그 탄수화물 네네네. 하이브리드 그거는 먹고 있고 단백질도 먹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카페인 섭취는 하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비타민 C 그리고 멀티비타민, 아르기닌. 저는 약간 비타민은 저도 아까 말했던 그 약사분한테 약간 가스라이팅이 된 게 있어가지고 비타민은 좀 약간 좀 의무적으로 먹는 거고 근데 제가 느껴서 먹는 거는 오메가랑 아르기닌이랑 그리고 이제 미네랄 네. 그거는 제가 미네랄은 꼭 챙겨 먹는 이유가 제가 쥐가 좀 잘 나요. 네네네. 그게 아마 술 때문일 수도 있는데 쥐가 좀 잘 나다 보니까 미네랄을 아침 저녁 자기 전에 먹고 일어나서 먹고 하거든요. 그 이후로 약간 좀 쥐가 나는 게 좀 덜해졌어요. 그것도 영양제인가요? 미네랄? 그것도 약간 이렇게 빨아먹는 거. 네.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거는 궁금하면 네. 약사님한테 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미네랄이 뭔지 말씀해 줄 거예요. 바로 물어봐야겠네요. 네. 항상 궁금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닷컴아들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대표적으로 정말 꾸준히 하고 계신데 닷컴아드랑 그리고 그 닷컴아드 속에 나왔던 동작이 이제 또 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운동에 겹쳐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 닷컴에 토토바 나오고 나중에 할 운동에 토토바가 나오면은 네. 솔직히 이거는 똑똑한 건 아닌데 네. 저는 그냥 해요. 그냥 네. 중복이 돼도 그게 그냥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약간 사람들이 꼰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까라면 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회를 나갔어요. 네. 뭐 하루에 2개 이벤트를 하는데 네. 오전에 체스트바 했어. 네. 오후에 파머스럼이나 링모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이 매달린 동작이고 같은 동작의 네. 그 연결선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운동을 할 때 뭐 이거를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고 뭐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시간 날 때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회복이 될 거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숙제를 좀 미루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어떻게든 다 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무식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운동을 하는데 낙 중에 하나고 재미 네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하나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목표로 두는 게 닷컴하든 꼭 한다. 그리고 박스와드도 꼭 한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보조 운동을 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를 한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박스와드도 다 직접 짜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짜시고 또 해보시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박스와드는 제가 한 달 전에 프로그래밍을 해요. 네, 한 달 전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달에서 한 2달 전에 이미 내가 했었던 동작과 비슷한 느낌의 운동을 했었던 거를 정리를 해나가면서 다시 한번 회원들한테 맞게 차린 밥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하려는 이유가 이미 한 달, 2달 전에 제가 했던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게 회원들한테 잘 맞는지를 네.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을 오후 수업이나 다른 수업이 하거나 아니면 또는 회원분들한테 조언을 할 때 내가 박스화드 했을 때 느낀 점을 좀 알려주기도 하기에도 좀 좋고 목표를 잡는 거, 타겟을 잡는 거 그리고 그렇죠. 지금은 솔직히 하는 이유가 솔직히 회원분들이 오면 기록판에 끝나면 기록을 쓰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7시 45분 아침에 박스화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오후반에 잘하시는 분들이 타겟이 제가 돼요. 기준점을 네,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재미가 있어서 박스화드도 꼭 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 인기 많은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한테 많이 져요. 질 때도 네, 있으신가요? 많이 져요 회원들한테. 와.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막 특화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쵸. 네. 그게 있잖아요. 목표가 없이 하는 것과 목표가 있이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나도 나름껏 열심히 했는데 막 오후에 기록 올라오는 거 보면은 막 나보다 막 1분 빠른 애도 있고 막 한 라운드 더 안 치고도 있고 하면은 진짜 이 세상에 센 애들이 많구나 이렇게 느낄 때 있어요. 맞아요. 그 운동을 그러면 하루에
되게 여러 번 나눠서 하시잖아요. 다크마드도 네, 가지고 잠시 뭐 수업했다가 그 수업 마드도 하시고 네네. 스트렝스도 하시고. 그러면 그 운동을 하기 전에 사실 몸 푸는 시간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을 또 푸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7시 45분 수업 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웜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 웜업 자체가 저한테 이제 일단 첫 번째 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웜업의 루틴이 좀 있어요. 제 수업 때.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운동하기 전에 하는 웜업 루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회원분들도 이제 혼자서 운동할 때 그거를 많이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알아서 제 수업을 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좀 일 보다가 이제 2호점에 내려가서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스트렝스 훈련 하나 하고 그때 이제 다커마드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 이제 정하는 쪽이 일단 다커마드가 아침 9시에 공개가 돼요. 네. 그거를 보고 그 와드를 하기 위한 스트렝스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달리기였지만 저는 어설트로 했거든요. 어설트랑 그다음에 핸드스탠드 워크랑 네. 그다음에 고중량 스네치였는데 그래서 그 와드 보고 일단 바로 뭐 몸 풀 수 있는 거 풀고 저중량서부터 해서 고중량까지 좀 스네치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커마드를 위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다커마드를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사람들 웜업을 시키는 게 네. 저한테는 이제 리커버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몸을 푸니까. 네. 그게 되게 좋은. 그래서 저는 수업 운동 사이사이에 수업을 하는 게 코치가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되게 많이 집중을 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웜업을 제대로 하기에 본인이 운동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질 좋은 웜업을 회원들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서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뭐 가져와서 몇 세트 뭐 하고 하는 것보다 같이 풀어주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같이 풀리고. 꿀팁이네요. 오전반 코치 그렇죠. 어떻게 하시는 오전반 분들한테. 코치하는 분들 저는 네. 그게 꿀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수업을 하는데 재밌고 그리고 회원분들도 좀 솔직히 부상이 다치는 경우도 많이 없고. 마지막으로 그 궁금한 게 혼자 거의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혼자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네. 혼자 하면서 힘든 점은 목표가 없다. 네. 타겟이 없다. 근데 그게 초반에 제가 이렇게 혼자 운동하게 된 지 좀 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운동하기 시간이 애매하다니까. 왜냐면 제가 원래 보통 코치분들이 운동하는 시간대는 맞아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긴 EMOM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EMOM을 하면서 제가 계속 저의 이 타겟을 잡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초반에 처음 시작할 때는 로잉을 뭐 EMOM 속에 15칼로리 넣고 토트바는 10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EMOM 속에서 진행을 할 때 로잉은 뭐 한 18칼로리까지도 가능하고 어설트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토트바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걸 파악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드 중에 그거를 많이 응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고 매달렸을 때 내가 EMOM 할 때 평상시 몇 개 정도까지는 끌고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인지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100%다 쏟기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와드를 EMOM처럼 하는 형식이 조금은 생기긴 했어요. 약간 그래서 막 진짜 뭐 개처럼 한다, 좀비처럼 한다. 그렇게는 못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좀 오전에 그 새싹밭, 그러니까 7시 45분에 박스 회원분들이랑 같이 운동할 때 네. 그때에 좀 약간 많이 쏟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 수업 와드를 하실 수업 때. 와드를 할 때.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잘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을 한 라운드를 잡겠다. 뭐 몇 분 이상 빨리 하겠다. 또는 뭐 팀전을 하면은 뭐 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해줘서 나중에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끌고 네네. 리드를 하겠다.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선수 못지않게 그냥 엄청나게 훈련을 그러니까 하고 저는 계시네요. 재밌게 운동하는 게 저의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솔직히 아까 말했지만은 이 운동은 은퇴라는 것도 없고 네. 현역도 없고 그 맞아요. 이유가 나이가 먹으면 또 마스터즈가 있고 또 마스터즈가 있고 계속 있으니까. 맞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하냐인데 저는 좀 약간 대회를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물어봐요. 왜 이렇게 운동 열심히 계속 하냐?
근데 제가 진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이걸 업으로 선택을 했고 이게 너무 좋아서 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책임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큰 대회에 컴페티션 리딩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와드를 프로그램을 다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퍼포먼스가 선수들의 100%만큼 가지 못하더라도 85% 선까지는 유지를 해야지 좀 뭔가 경쟁력 있고 재미가 있고 좀 좋은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요즘 이제 우리 펄스 그라운드에서 이제 운동도 하고 한 번씩 뭐 스페셜 수업도 진행하고 계신데 네. 혹시 회원분들하고 같이 운동하세요? 아니요. 거의 겹치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 회원분들하고는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네네네. 예전에 그 수원에 있을 때는 많이 했었는데 서울에서는 네.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케이스인데 좀 약간 뭐 회원분들하고 같이 운동할 때와 선수분들하고 같이 운동할 때 좀 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본인 스스로한테? 일단 선수분들이랑 할 때는 정말 내가 그 있는 거 없는 거 좀 다 쏟아내려고 하는 편이고 회원들이랑 할 때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이 회원이 스케일을 해서 하잖아요. 저 스케일 한 사람한테도 지지는 말자 약간 이런 맞아, 생각을 그런 거. 갖고 맞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게 저랑 좀 비슷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약간 뭐 스케일을 하는 회원한테 지지 않으려고. 왜냐면 스케일 했다는 자체가 네, 네. 상당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친구한테 앉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좀 뭔가 하면 이상하게 저도 잘하는 친구들하고 하면은 압박감이 좀 있거든요. 내가 막 이 친구를 잡아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회원분들하고 하면은 좀 계속 웃으면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좋네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선수분들 중에 약간 지금 힘든 시기가 온 분들 그런 분들은 잠시 내려놓고 회원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건 저도 좀 약간은 추천을 드려요.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왜냐면은 좀 약간 재미라는 게 또 다른 재미 요소가 있어서 네. 그리고 또 회원분들도 이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받으세요. 코치 잘하시는 분들하고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알겠지만 잘하는 사람이랑 운동하면 결국 늘잖아요. 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메이엠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 이유도 잘하는 분들이랑 운동하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맞아요. 회원분들도 잘하는 분하고 운동하면 이 성장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 궁금했어요. 혹시 거기에서도 회원분들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지. 해봐야겠네요. 좀. 네. 거기에서 이렇게 뭐 스페셜 수업을 하는데 주로 역도 수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역도 수업 위주로 주 1회 했었어요. 네. 역도 수업할 때 뭘 가장 중요시 여겨요?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하체. 네. 그럼 스트렝스. 네. 그래서 웜업 할 때도 웜업을 좀 저는 되게 길게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사람들이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네. 원래 우리 승종 선수는 약간 이런 모빌리티는 원래 좋았어요? 아니요. 원래 좋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어디가 본인한테 가장 부족한 모빌리티 쪽이에요? 지금도 흉추 쪽이 좀 아직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발목도 좋진 않아서 계속 운동하기 전에 와드하기 전에 그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웜업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스네치, 클적 뭐가 더 부담이 덜해요? 클적이 부담이 덜해요? 더 하죠. 더해요? 네네네. 요즘은 왜냐하면 이제 그 중량이 좀 늘다 보니까 확실히 부담도 많이 늘더라고요. 스네치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네. 그게 좀 오래 운동하는 사람들 똑같은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네치가 자신 있는 건 아닌데 네. 부담이 스네치가 덜해. 맞아요. 왜냐면 이 클적은 이 원RM이 높으니까 그거를 잡아야 된다는 느낌과 그리고 뭔가 이 하나 들 때의 이 긴장감. 맞아요. 네, 그리고 이 클린하고 그 일어나는 그 고통과 딥에서 저크를 들 때 이 받을 때 그거 두 가지를 신경을 쓰는 이 부담감이 있는데 맞죠. 스네치는 뭔가 막 원RM의 근처까지는 전 잘 안 가거든요. 네. 85% 선까지만 많이 가는 선인데 그냥
요령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 받아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잡아본 놈이 더 잘 잡는다고 그 생각처럼 드니까 좀 스네치가 부담이 덜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회원분들은 스네치 하는 날은 잘 안 와. 근데 어려우니까. 네. 클린이나 클린착하는 날은 많이 오고 이 뭐 플레이트를 이제 무게 올릴 때 세팅을 할 때도 클린 할 때는 막 이만큼 있고, 스네치 할 때는 얇은 애들 막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역시 좀 아무래도 구력이 되고 중량을 많이 건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이 스네치가 부담이 덜하다. 최근 들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구력이 쌓여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의 이 뭐 더 다른 꿈도 있겠지만 이 네. 크로스핏 쪽으로 해서의 목표, 꿈은 뭐예요? 그게 이제 뭐 박스 오픈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진짜 뭐 선수 지금 뭐 선수도 하고 코치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뭐 선수보다는 코칭이 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내려놓게 되면은 정말 많이 그 젊은 친구들,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되는 한 도움을 많이 주고 진짜 게임즈 선수들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저도 그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프로그램 공부도 조금 하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 박스 오픈은 박스 오픈은 아직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네. 먼 미래에는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결국은 지금 말한 거 보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 크로스핏이라는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려는 게 이제 네. 본인의 목표잖아요. 네, 네, 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고 어린 친구를 키우고 게임즈 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선수의 지도자가 되는 게 네. 목표로 두고 있는데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의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나. 맞죠. 네. 그리고 그 코치님도 보고 이제 다른 결혼하신 분들도 보면서 합법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박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면 만약 박스가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 네네네. 그 박스 가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그렇죠. 자기 박스가 있으면 관리한다라는. 그렇죠. 네. 솔직히 핑계는 아니고 실제로 관리 때문에 와야 돼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온 김에 네. 운동을 하는 케이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좀 크면 자녀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는 케이스.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있어야 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되게 뭐 취미로서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취미 이상으로 크로스핏을 하시는 뭐 직장이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인데 군대까지 밀어가면서 크로스핏 선수가 돼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고요. 와, 네. 그리고 이제 저랑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본업이 약사인데 이 친구가 약사인지 운동선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분도 계셔요. 방금도 하고 가시고. 방금도 네. 지금 이 이른 시간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렇죠, 촬영 전에 운동하고 가는 친구도 있고 한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조언해주고 싶은 뭐 그런 게 있나요? 조언이요. 뭐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1순위는 다치지 않고 최대한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흥미도 안 잃고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수없이 얘기는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의견도 듣고 싶어요. 크로스핏을 잘한다의 정의는 뭐예요? 잘한다의 정의요? 뭐 제 개인적인 정의는 당연히 뭐 오픈이나 물론 대회에 나가서 순위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순위를 보여주는 게 뭐를 해야 되죠? 대회를 나가야죠.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뭘 해야 돼요?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데 네. 운동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스트렝스 훈련도 있고 와드도 있고 훈련도 있고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스핏 와드를 그렇죠. 해야죠. 와드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그 와드를 하지 않고 되게 이런 무거운 중량만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와드는 잘해. 와드는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일단은 스트렝스 올리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매트콘을 그냥 끊어버려. 와드를 안 해. 그게 뭐 목적에 따라 정말 다르겠죠. 만약 진짜 그 사람 목적이
아, 나 이번 연도에 무조건 뭐 데드리프트 500파운드 이상 들기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크로스핏을 잘하는 게 목적이다 하면 와드를 끊으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봐도 우리가 대회에 나가고 했을 때 스트렝스를 테스트하는 거는 극소수잖아요. 정말 정말 일부분이죠. 작은 네, 일부분. 네, 네. 나머지는 다 와드잖아요. 매트콘. 맞아요. 그럼 그 매트콘 안에 어느 건 스트렝스 와드가 있고 어느 건 짐네스틱 와드 있고 어느 게 카디오 와드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내가 만약에 운동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1시간 수업을 들었어. 네. 나한테 추가적인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 아,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크로스핏이라는 걸 잘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크로스핏의 재미를 느끼고 하려면은 그 1시간 동안에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한 시간이 딱 1시간이야. 제한 시간 딱 1시간이면 우선 일단 와드는 했어요. 박스 네, 와드를.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보조적으로 할 게 있어. 그래도 스트렝스는 조금이라도 해야 되고 안 되는 짐내스틱 동작들을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크로스핏 하는 데는 이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까지 남으면 물론 머신 카디오도 하면 제일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스트렝스 하면 역도도 있고 스쿼트도 있고 네. 뭐 데드리프트도 있고 있어요. 역도가 먼저다. 이런 고립 운동 스트렝스가 먼저다. 그러니까 뭐 스쿼트, 뭐 프레스, 데드리프트 이런 게 먼저다. 아니면은 역도를 많이 해야 된다. 네, 여기 고립 운동이. 고립 운동 쪽. 네, 그럼 그 세 가지 중에서 아까 하체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스쿼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스쿼트에서도 백 스쿼트가 있고 프론트 스쿼트가 있어요. 어느 스쿼트가 가장 좋다고 봐요? 백이 제일 좋은 백.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백.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짐내스틱 훈련을 한다. 짐내스틱 훈련을 한다는 거의 정의. 그러니까 막 버터플라이 연습하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정적인 스트렝스도 중요한지. 일단은 무조건 저는 스트릭 동작들이 무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정 횟수가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키핑 뭐 이런 동작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다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매일 매달리는 훈련을 해요?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 비중을 많이 높였다 했잖아요. 주 3, 4회는 매달리는 훈련도 있고 오늘도 매달리는 훈련이 있거든요. 네. 그럼 매달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별 내용은 아닌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커마다 박스와드라고 시간 날 때 보조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보조 운동이 제가 일주일에 채워야 될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어 동작으로 200회. 그러니까 그게 토스트바, GHD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일주일에 200회는 해야 되고 머슬업류 100회. 네. 그게 링머, 바머 포함. 그리고 당기는 유도 뭐 150회. 뭐 그렇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했을 때 그거를 채워 나가는 그래서 훈련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걸 유지하고 네. 개선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약간 그런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만의 이런 습관 또는 이런 스타일의 운동법이 있어요? 난 요걸 좋아한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하려고 한다. 뭐 일단 전환 훈련을 좀 많이 하려고 전환? 해요. 그냥 그 매달리는 철봉에 거?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파머스 캐리 홀드 동작 이런 것들은 꼭 주에 한두 번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부상 때문에 허리로 고생을 많이 해서 힙 웜업은 항상 그냥 운동 전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짐내스틱을 잘하고 매달리는 동작의 기본은 전환이 받쳐줘야 된다. 일단 그걸 네. 우선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한 거는 그게 약했었어요. 이게 뭐 보이기에는 두꺼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저도 그 지구력이 약하더라고요. 지구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약점을 파악을 했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환 훈련 따로 안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했었던 운동이 전환을 좀 많이 쓰는 거여서 네. 좀 남들보다 버티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좀 전환 훈련을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저는 남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기는 동작이 조금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로프든 뭐 이런 당기는 게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래서 지금은 당기는 동작에 좀 자신감이 생긴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매달륜을 좋아하긴 한데 그전에 저 같은 경우는 당기는 게 좀 약하다고 해서 당기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승종 선수도 어쨌든 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로스핏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이 피라미드를 다 지키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하고 있고 결국은 정점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스포츠 그게 지금 이제는 다른 스포츠인 하이록스로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 그렇죠. 다른 스포츠들도 한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스포츠. 그럼 혹시 하이록스에 이어서 트레일런 아, 어떤지. 왜냐면 저도 트레일런에 대한 유혹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항상 네. 저도 트레일런 약간 무릎 이슈 때문에 잠시 기피를 하고 있지만 날이 따뜻해지면은 그냥 어쨌든 천인 3종 준비하는데 한두 번은 이제 슬슬 시작해 보려는 시점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트레일런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되게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대퇴 근육 지구력이 좋다라는 평을 좀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했고요. 네. 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DM 한번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와서 뭐 그때는 이런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로서도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